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녹음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팟캐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어요.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한국어 공부를 막 시작했거나 하는 중이신 분들이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이 녹음을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은 이 팟캐스트를 보통 언제 들으세요? 하루의 시작을 여는 팟캐스트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팟캐스트일까요? 오늘 저는 저녁으로 비빔밥을 먹었어요. 냉장고 안에 그동안 반찬으로 보관했었던 나물들이 애매하게 조금씩 남아서 계란 후라이랑 같이 참기름이랑 고추장 넣고 슥슥 비벼 먹었답니다. 역시 입맛 없을 때는 비빔밥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파는 비빔밥은 각종 나물을 볶아서 고명으로 올리고 계란 후라이와 함께 지글지글하는 돌솥에 담겨 나와서 비벼 먹는 방식인데요. 아마 외국 분들이 비빔밥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이미지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비빔밥일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통 먹는 비빔밥은 역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양푼에 다 때려 넣고 참기름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넣고 비벼 먹는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해먹는 비빔밥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삼순이 정식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여주인공이 밤에 밥을 비벼서 소주와 함께 먹던 장면에서 따와 이름이 삼순이 정식이에요. 물론 저는 오늘 소주 없이 비빔밥만 먹었지만요. 오늘 오프닝은 비빔밥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이번 주 팟캐스트는 제가 최근에 봤던 흥미로운 뉴스, 환경을 위해 메일함을 비워라, 이어서 속담 소개,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녹음일 기준 가장 최근에 업로드했던 미니 팟캐스트의 본문 읽기를 한번 하고 전체 한 번 더 반복 재생 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일함에 수신된 이메일을 그때그때 지우시는 편인가요? 저는 부끄럽지만 쌓아두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사이트나 앱에 가입할 때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 하루에 정말 마케팅 관련 알림 메일만 최소 3통 이상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메일만 별도로 체크해두고 나머지는 읽지 않은 상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메일함에 메일이 가득 쌓이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높아진다는 기사를 최근에 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은 데이터 센터에 쌓이는데 이메일 저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일주일 내내 틀었을 때의 탄소 배출량보다 1년 동안 이메일을 지우지 않았을 때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고 해요. 환경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방치해뒀던 이메일들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터라 기사를 접하고 나서 천천히 메일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오늘 준비한 속담은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금강산은 한국의 명산인데요. 안타깝게도 북한에 있어서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예전에 한국은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금강산은 여기 보시는 이쪽에 위치한 산인데 사계절의 모습이 각각 너무 아름답고 뛰어나서 이름이 4개예요.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중에 이 금강이라는 이름은 봄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널리 부르는 이름은 금강산이에요. 그리고 식후경이란 건 식사 후의 경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도 밥 먹고 나서 라는 건데 그 아무리 좋고 재밌는 일이라도 배가 부르고 난 뒤에야 흥이 난다, 눈에 들어온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배가 고프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밥부터 먹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지금 집에 왔는데 아직 식사하지 않으셨다면 금강산도 식후경, 팟캐스트를 잠시 멈추고 식사부터 하고 오세요. 최근에 친한 동생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한국에서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게 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결혼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먼저 청첩장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20분 정도 먼저 도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도착하면 축의금을 내는 곳으로 가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축의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되는데 신랑의 손님이라면 신랑 쪽에, 신부의 손님이라면 신부 쪽에 드리면 돼요. 다만 신부의 손님으로 초대받아 간 경우라면 신부에게 가방순이라고 해서 이제 신부를 1대1 밀착 마크하면서 돕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이 가방순이는 신부의 자매나 가장 친한 친구가 하는데 이 가방순이에게 직접 축의금을 전달해야 할 수도 있어서 처음에 청첩장을 받을 때 물어보면 좋아요. 이 축의금을 가방순이에게 따로 전하면 되는지 아니면 축의금 내는 곳에 같이 드리면 되는지, 그래서 신부가 원하는 쪽으로 전하면 돼요. 축의금은 현금으로 내는데 예전에는 5만 원부터 시작했다면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먹는 식대가 좀 많이 비싸져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신랑이나 신부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축의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해요. 축의금을 내면 받는 분이 식권 몇 장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혼자 갔다면 1장, 일행이 있다면 일행 수만큼 말하면 됩니다. 2명이 갔다면 2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이 식권은 예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식사할 때 입구에서 내면 돼요. 그리고 축의금을 냈다면 신랑의 지인이라면 신랑에게 간단하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신부의 지인이라면 신부 대기실로 가서 간단하게 축하 인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해요. 이어서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이 지켜야 할 매너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하얀색 옷은 입지 않는다예요.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하얀색을 입는 유일한 사람은 신부거든요.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하니까 하얀색 옷만큼은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물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얀 색상의 옷은 꼭 피해야 돼요. 잘못하면 민폐 하객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신부의 지인으로 가게 된다면 신부의 부모님께, 신랑의 지인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신랑 측의 부모님께 가서 신부의 누구와 어떤 관계입니다. 또는 신랑 누구와 어떤 관계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좋아요. 또 세 번째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 신부 어느 쪽 하객일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랑이나 신부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루프탑 카페를 빌려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 분위기로 했었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에 스몰 웨딩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2024년 8월 8일 업로드한 홈케어 피부가 좋아지는 방법 컨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피부 관리에 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꽤 듣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제가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출할 때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에 오면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는 거예요. 사실 선크림은 100번 말해도 부족해요.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외출할 때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고, 나갈 때는 가방에 꼭 선크림을 챙겨요.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은 비비 기능이 없고 백탁 현상도 없는 스틱 형태예요. 외출에서도 3시간 단위로는 가방에서 꺼내서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한 3분 이내로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세수를 꼼꼼하게 해요. 세수할 때는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얼굴에 모공 하나하나까지 청소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지만 놓치는 구석 없이 해요.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는 않고 오가닉 화장솜에 스킨을 적셔서 얼굴을 닦아요.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 일반 화장솜보다는 오가닉 케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럼을 바르는데 여기서 세럼은 계절과 그날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 사용하는 게 달라요. 특별히 한 브랜드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수분감이 부족하다 싶으면 수분 세럼, 그리고 어느 날은 햇빛을 많이 쐬서 기미가 생길까 걱정된다 싶으면 기미 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환절기에는 주로 보습력이 강한 세럼을 사용해요. 그리고 로션, 수분크림, 보습크림을 바르는데 때에 따라서는 보습크림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수분크림만큼은 꼭 챙겨 바르고 있어요.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면 어느 날은 피부가 칙칙해 보일 때도 있고 트러블이 올라오려는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꼭 마스크팩을 해요. 마스크팩은 비싼 걸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요. 마스크팩은 화이트닝, 탄력, 수분, 진정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여름에는 주로 진정, 그 외 계절에는 수분이 가득한 마스크팩을 사용해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아쿠아필이나 비타민 관리 같은 시술을 받은 적도 있지만
시술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 피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홈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기본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텍스트 없이 음성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8월 11일 일요일 녹음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한 지 이제 한 달 반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인 팟캐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어요. 콘텐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한국어 공부를 막 시작했거나 하는 중이신 분들이겠죠? 아무쪼록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이 녹음을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은 이 팟캐스트를 보통 언제 들으세요? 하루의 시작을 여는 팟캐스트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는 팟캐스트일까요? 오늘 저는 저녁으로 비빔밥을 먹었어요. 냉장고 안에 그동안 반찬으로 보관했었던 나물들이 애매하게 조금씩 남아서 계란 후라이랑 같이 참기름이랑 고추장 넣고 슥슥 비벼 먹었답니다. 역시 입맛 없을 때는 비빔밥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파는 비빔밥은 각종 나물을 볶아서 고명으로 올리고 계란 후라이와 함께 지글지글하는 돌솥에 담겨 나와서 비벼 먹는 방식인데요. 아마 외국분들이 비빔밥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제일 처음 생각나는 이미지가 음식점에서 나오는 비빔밥일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보통 먹는 비빔밥은 역시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양푼에 다 때려 넣고 참기름 1스푼, 고추장 1스푼 넣고 비벼 먹는 방식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해먹는 비빔밥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삼순이 정식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예전에 유명했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여주인공이 밤에 밥을 비벼서 소주와 함께 먹던 장면에서 따와 이름이 삼순이 정식이에요. 물론 저는 오늘 소주 없이 비빔밥만 먹었지만요. 오늘 오프닝은 비빔밥에 대한 얘기로 시작해봤는데요. 이번 주 팟캐스트는 제가 최근에 봤던 흥미로운 뉴스, 환경을 위해 메일함을 비워라, 이어서 속담 소개,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녹음일 기준 가장 최근에 업로드했던 미니 팟캐스트의 본문 읽기를 한번 하고, 전체 한 번 더 반복 재생 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메일함에 수신된 이메일을 그때그때 지우시는 편인가요? 저는 부끄럽지만 쌓아두고 있는 편이에요. 어떤 사이트나 앱에 가입할 때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 하루에 정말 마케팅 관련 알림 메일만 최소 3통 이상씩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메일만 별도로 체크해두고 나머지는 읽지 않은 상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메일함에 메일이 가득 쌓이면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량이 높아진다는 기사를 최근에 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메일은 데이터 센터에 쌓이는데 이메일 저장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을 일주일 내내 틀었을 때의 탄소 배출량보다 1년 동안 이메일을 지우지 않았을 때 탄소 배출량이 더 많다고 해요. 환경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방치해뒀던 이메일들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터라 기사를 접하고 나서 천천히 메일함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오늘 준비한 속담은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금강산은 한국의 명산인데요. 안타깝게도 북한에 있어서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지만 예전에 한국은 한반도 전체가 하나의 나라였거든요. 금강산은 여기 보시는 이쪽에 위치한 산인데 사계절의 모습이 각각 너무 아름답고 뛰어나서 이름이 4개예요. 계절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르거든요. 그중에 이 금강이라는 이름은 봄에 부르는 이름이에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 이렇게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널리 부르는 이름은 금강산이에요. 그리고 식후경이란 건 식사 후의 경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아름다운 금강산의 경치도 밥 먹고 나서 라는 건데 그 아무리 좋고 재밌는 일이라도 배가 부르고 난 뒤에야 흥이 난다, 눈에 들어온다 라는 말이에요. 이제 반대로 말하면 배가 고프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일단 밥부터 먹어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지금 집에 왔는데 아직 식사하지 않으셨다면 금강산도 식후경, 팟캐스트를 잠시 멈추고 식사부터 하고 오세요. 최근에 친한 동생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한국에서 결혼식에 초대받아 가게 될 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결혼식장에서 진행하는 결혼식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먼저 청첩장에 적혀있는 시간보다 20분 정도 먼저 도착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결혼식장에 도착하면 축의금을 내는 곳으로 가서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축의금을 봉투에 넣어서 드리면 되는데 신랑의 손님이라면 신랑 쪽에, 신부의 손님이라면 신부 쪽에 드리면 돼요. 다만 신부의 손님으로 초대받아 간 경우라면 신부에게 가방순이라고 해서 이제 신부를 1대1 밀착 마크하면서 돕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통 이 가방순이는 신부의 자매나 가장 친한 친구가 하는데 이 가방순이에게 직접 축의금을 전달해야 할 수도 있어서 처음에 청첩장을 받을 때 물어보면 좋아요. 이 축의금을 가방순이에게 따로 전하면 되는지 아니면 축의금 내는 곳에 같이 드리면 되는지 그래서 신부가 원하는 쪽으로 전하면 돼요. 축의금은 현금으로 내는데 예전에는 5만 원부터 시작했다면 요즘은 결혼식장에서 먹는 식대가 좀 많이 비싸져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물론 신랑이나 신부와 가까운 사이일수록 축의금을 더 많이 내기도 해요. 축의금을 내면 받는 분이 식권 몇 장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이제 혼자 갔다면 1장, 일행이 있다면 일행 수만큼 말하면 됩니다. 2명이 갔다면 2장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이 식권은 예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식사할 때 입구에서 내면 돼요. 그리고 축의금을 냈다면 신랑의 지인이라면 신랑에게 간단하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신부의 지인이라면 신부 대기실로 가서 간단하게 축하 인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해요. 이어서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이 지켜야 할 매너를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하얀색 옷은 입지 않는다예요.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하얀색을 입는 유일한 사람은 신부거든요.
결혼식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야 하니까 하얀색 옷만큼은 절대 입으시면 안 돼요. 물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하얀 색상의 옷은 꼭 피해야 돼요. 잘못하면 민폐하객이 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신부의 지인으로 가게 된다면 신부의 부모님께, 신랑의 지인으로 참석하게 된다면 신랑 측의 부모님께 가서 신부의 누구와 어떤 관계입니다. 또는 신랑 누구와 어떤 관계입니다. 하고 간단하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좋아요. 또 세 번째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 신부 어느 쪽 하객일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랑이나 신부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루프탑 카페를 빌려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 분위기로 했었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에 스몰 웨딩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피부 관리에 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부끄럽지만 저는 피부가 좋다는 소리를 꽤 듣는 편인데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 방법을 소개해 볼게요. 제가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출할 때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에 오면 피부에 수분을 충전하는 거예요. 사실 선크림은 100번 말해도 부족해요.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면 외출할 때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고, 나갈 때는 가방에 꼭 선크림을 챙겨요. 제가 사용하는 선크림은 비비 기능이 없고 백탁 현상도 없는 스틱 형태예요. 외출에서도 3시간 단위로는 가방에서 꺼내서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한 3분 이내로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 세수를 꼼꼼하게 해요. 세수할 때는 거품을 풍성하게 내서 얼굴의 모공 하나하나까지 청소한다는 느낌으로 부드럽지만 놓치는 구석 없이 해요. 그리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닦지는 않고 오가닉 화장솜에 스킨을 적셔서 얼굴을 닦아요. 피부에 직접 닿다 보니 일반 화장솜보다는 오가닉 케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세럼을 바르는데 여기서 세럼은 계절과 그날의 피부 컨디션에 따라 사용하는 게 달라요. 특별히 한 브랜드를 고정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수분감이 부족하다 싶으면 수분 세럼, 그리고 어느 날은 햇빛을 많이 쐬서 기미가 생길까 걱정된다 싶으면 기미 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어요. 환절기에는 주로 보습력이 강한 세럼을 사용해요. 그리고 로션, 수분크림, 보습크림을 바르는데 때에 따라서는 보습크림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수분크림만큼은 꼭 챙겨 바르고 있어요. 자기 전에 거울을 보면 어느 날은 피부가 칙칙해 보일 때도 있고 트러블이 올라오려는 게 보일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꼭 마스크팩을 해요. 마스크팩은 비싼 걸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를 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요. 마스크팩은 화이트닝, 탄력, 수분, 진정 등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저는 여름에는 주로 진정,
그 외 계절에는 수분이 가득한 마스크팩을 사용해요.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아쿠아필이나 비타민 관리 같은 시술을 받은 적도 있지만 시술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 피부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홈케어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기본 관리를 꾸준하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들으신 모든 분들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하며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엘리였습니다.